포럼이 오늘 그 창립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문화 공동체 별이라고 하는 문화교육하고 지역의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림동에는 사실 1월 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교육, 마을 문화 기획 이런 분야에서 양림동에 일을 하고 싶어서 1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양림 포럼 이 준비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근데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이렇게 좋으십니다. 네. 오늘 저희 양림 근대 역사 문화마을 창립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마을에서 가장 좀 주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7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다음에 굿모닝 양림, 양림동의 대표 축제죠. 굿모닝 양림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의원 화관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양림 근대 역사 문화마을 창립 포럼을 지금부터는 양림의 근대 역사 문화마을 포럼 이 계기로 해서 양림동에 있던 보물들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구성이 되고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우리 양림동이 됐으면 합니다. 인사말에 이어서 저희 그 남구 문화관광과장님이신 박형관 과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즉 이런 모임들이 형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양림동은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라고 우리 시 자체가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큰 뜻이 다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양림포럼이 정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갖고 나가는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이 양림포럼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소통해서 하다 보면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립이 되게 되었는가를 제가 경과보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마을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되는 그런 마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으로 저희가 공론의 장으로서의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사실 2월 달부터 몇 분이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의 기획자 몇 분이 만나면서 이런 어떤 공론의 장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마침 3월 달에 그 남구청 담당 주무관께서 문화재청에서 이 주민공감정책 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마을 포럼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3월 달에 이루어졌고 저희가 전국에서 8개 정도를 선정해서 문화재청에서 주는데요. 저희가 최고 금액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실 소중하게 이 포럼과 또 기타 다른 마을 사업에 쓰여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5월 달부터 포럼을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한 8분에서 10분 정도의
준비위원회를 매주 저희가 회의를 갖고서 지난 6월 말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날 목요일 날 어비스몰에서 예비 포럼을 갖고 오늘 이렇게 그간에 모든 분들이 고생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포럼의 이 자리에 창립 포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포럼의 창립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던 취지라든가 목적, 경과 이게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그 5페이지 보시면 기부가 있습니다. 포럼이 마을의 대표 공론회 장으로서 그냥 기부 없이 어떤 뭐랄까요 틀이 없이 운영되기는 조금 뭐해서 저희가 가장 간단한 기부의 모습으로 주민들이 모두가 역할을 나눠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표와 참여자 명단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임시 그래도 여러분께 좀 인준의 형식을 거쳐서 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의장님을 좀 추천해 주시면 임시 의장님께서 인준을 받는데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좀 임시 의장님으로 하시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원 선생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의원 선생님 추천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아, 총장님 잠깐 자리를 주셨네요. 네. 또 더 있으십니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한의원 작가님을 임시 의장으로 모셔서 진행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로 동의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마이크도 많이 잡고 그러네요. 네.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갑자기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니까 좀 시원하고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포럼이 원래 좀 오래전에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초에 양림동이 최초로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포럼이 돼서 양림동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었으면 그 양림동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됐을 건데 그런 그 중심 어떤 생각이라는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통일이 한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래로 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서 포럼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 포럼을 통해서 양림 정신 요즘 뭐 양림 가운데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포럼을 통해서 양림동이 양림 정신에 맞는 그런 마을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장, 임시 의장을 맡았어요. 두 가지 것을 아마 의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포럼 기구 인준하고 공동의장 그 세 분을 선출하는 그런 안이 지금 사무국에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분들랑 이렇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를 보면 포럼 기구 인준이 있습니다. 5페이지. 네, 5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포럼 총회가 있고 공원단, 공동의장 있고 그 아래 자문단, 운영위원회,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포럼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포럼 기구하고 그런 것을 인준을 해주시면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마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그 제한이 없으면 박수로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럼 박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이 그 공동의장을 선출하는 건데요. 아마 그 아래 기부표 참여자 명단에 공동의장의 세 분이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가장 그 앞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이 양림동을 이끄는 가장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복계 양림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금방 그 총장님이 그 잠깐 오셨다가 그 총장님 일이 굉장히 그 급한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저는 이제 뭐 양림동에서 오래 산 그런 그 한 30년을 그냥 고향으로 살았던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해 넣어놨네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공동의장 세 분을 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수로 이렇게 그러면 그 공동의장 그 인사말을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장님은 가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장 잠깐 인사말 하셨지만은 의장님으로서 인사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계기가 우리 양림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계기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합의도출 100% 이끌어내는 데는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림동이 진짜 똘똘 뭉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동네가 돼서 우리 남구에 모금이 되는 동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역사 마을로 자랑되는, 또 선교 마을로 자랑되는 그런 양림동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면 잘 되리라 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이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양림동은 항상 칭찬하는 사회, 웃으면서 하는 사회, 긍정적인 사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의장으로 보니까 양림동은 제 생각으로는 양림동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마을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뭐 양림동이 참 잠깐 와서 구경하고 참 좋은 동네다 이게 아니고 양림동에서 골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이웃 이런 양림동 주민들이 여기서 가장 행복함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에서는 근데 이제 양림동 주민들이 양림동이 얼마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잘 모르고 계세요. 여기에 살았던 수많은 그 성각자들, 예술가들, 이 풍경들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오늘도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가득 차서 주민들이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지금 안 나오시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양림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림동의 그런 수많은 역사, 정신을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림동이 개발보다는 이제 변하게 된 과정에서 그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은 그 대화를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양림동을 계획하고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그 살아있는 삶하고 관계가 없이 양림동이 그동안 변화된 것을 느끼고 나중에 이제 이럴 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때가 늦어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포럼이 힘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그런 그 변화, 양림동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중심적인 정신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양림동이 정말 그 행복한 이런 주민들의 삶이 되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그 신문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나왔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잠깐 봤는데 그 시장님하고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이 토론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한옥마을 기와집이 한 700 몇 개가 이렇게 그 마을에 있대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한 20만 명이 왔는데 뭐 작년에는 500만 명이 와서 근데 정작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소음, 쓰레기, 뭐 집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하는 막 그래서 점점 그 토백이 마을 주민들은 그 마을을 떠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시장한테 그런 걸 건의하면서 이런 걸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토론을 보고 그 전주가 500만 명의 인구가 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실제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고 하여튼 우리 양림동 그 주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이 그 주인공이 돼서 마을을 이끌고 나가는 그리고 양림 포럼의 이제 구성원들은 그런 정신을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어떤 이론을 제공해주고 같이 양림이라는 마을을 한 수레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양림 정신을 가지고 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럼이 마을의 정식 공론의 장으로서 창립 그 포럼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동 의장님 중에 한 분이 이 포럼 선언문을 낭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문화마을 포럼 선언문 1. 전통 문화와 기독교 선교 문화가 어울려진 양림동은 근대 역사 문화의 산실이자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개척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1. 낭구는 주민자치의 효시인 향악의 토착지이며 양림동은 문화, 음악, 그림 등 그 가치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곳입니다. 1.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장 양림다운 모습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문화마을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자랑스러운 근대 역사 마을 양림동에서 앞으로 100년을 열어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1. 주민과 함께 양림동의 비전을 의논하고 양림다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양림 근대 역사 문화마을 포럼 창립을 선언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양림 근대 역사 문화마을 포럼 위원회. 제가 아까 그 경과보고 할 때 그 주민 공감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 정책 사업이 정식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으로는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 양림동 커뮤니티 포럼 운영 이런 사업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안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3천만 원이 예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럼 운영이 있고 두 번째가 마을 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을 장터가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포럼은 지금 오늘 창립 포럼, 예비 포럼, 창립 포럼을 포함해서 총 10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대학 운영은 기간은 지금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부터 기간은 아마도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마을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포럼 마을대학 마을 장터가 있다는 것을 주변 주민분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이런 거에 안내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주민공감정책 사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식순에 이어서 2부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저희가 오늘 창립 포럼 이후에 포럼을 월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마다 이 마을에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저희가 놓고 의견을 좀 모아야 할 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그동안 이 포럼을 위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오고 또 앞으로 좀 진행을 해주실 박홍근 건축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제 논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포럼 할 때 주민이 행복하고 유산도 행복하고 방문자도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포럼이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했던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올해까지는 매월 2회 운영을 하면서 자생력을 갖고 향후 의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열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2회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장소는 이제 그때그때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좀 제시한 의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무료 기념관, 또 신문화 전시관,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것, 또 컨텐츠 사업으로 마을 캐릭터에 대한 것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도가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12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통합, 또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마을 안내판이 너무 오류가 많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마을의 자산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또 적산주택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 그리고 마을 축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이 행복한 그런 마을 축제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길 양쪽으로 건물 간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되었고 벽화도 설치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큰 사업은 문화재단, 광주 문화재단에서 한 그 양림 2.0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양림동이 그림의 마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많은 미술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림동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양림동도 굉장히 있다 보면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역사 문화마을로 어떤 특화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일방통행에 만들든지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럼 주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양림동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온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에서 양림동을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저희가 면밀히 한번 따져보는 것과 거기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들의 불만이 무엇인가. 지금 양림동을 돌아오기 위해서 관광이 용달을 했을 때 그 이장호 가옥이라든가 시승호 가옥 꼭 거쳐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굴 거쳐서
마지막에 중국연구까지 간다는 호주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사를 말해 그러면. 근데 동물은 현재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대동문화는 문화재 지키센터예요. 근데 대동문화가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서 승주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사정 의미가 돼요. 그래서 상대는 못하고 주 한 4일 정도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개방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 와서 이제 물론 다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은데 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또 동물 옆에 동물을 가려고 있는데요. 저도 시다 의견을 했어요. 사실 그게 상시 개방으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시 개방 자체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안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에 그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시 개방 안 하면 그러면 아니면 사람 좀 써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한 몇 년을 공사 차원으로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관이나 이런 건 이런 짤 하나 넣었다.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쪽 동물은 그런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도 문화에다가 본인을 해가지고 거기로 상시 근무를 해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작년 겨울에 떠나고 싶었어요. 양림도 오거리가 다 무너지고 이런 풍광이 정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주위에서 권해서 지금 오거리에 다행히 조그마한 터가 나서 다시 물을 앉았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오거리 자체가 너무 관광객이 오거나 주민이 걷거나 할 때 너무나 위험한 거리예요. 로타리도 너무 크고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새로 난 길 말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길, 그랬더니 이제 그쪽 분들은 또 상권이 교차가 돼야지 어떻게 또 보장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 오거리를 중심축으로 해서 인도가 절실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서 뭔가 해결이 나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길을 왜 이렇게 놔두냐고.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제로 하자는 내용, 그 다음에 방문자 입장에서 외부에서 오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불편한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 또 동굴이라든지 문화재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 부분, 주차장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하루 갑니다. 그래서 8월 두 번째 목요일 저녁 때 뭔가를 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면서 아까 마을 대학하고 마을 장터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거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림동에 앞으로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에서 의제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양림동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을 숨쉬다는 그 전체 양림동 그거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림동은 함부로 건물을 도로를 내지 말고 옛날 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헌법 같은 그런 그 안이 양림동은 가장 그 광주의 그 의로운 정신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양림동은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양림 정신, 그리고 양림 마을이 앞으로 변화할 때 이것만을 꼭 그 지키면서 변화해야 되는 그런 것을 먼저 토론을 통해서 딱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10년 전에 정해져 있었더라면 양림동의 그 집들을 막
허물고 큰 도로를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헌법 가치, 주민들이 딱 지키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양인동을 모르는 분들이 계획해서 이렇게 막 무강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도 수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광주시에서 한 3, 40년간 오면서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광주의 역사적인 그런 예술인들 자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들을 거의 의미 없이 헐고 거기다 아파트 지고 다 지금 광주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 광주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양림동에서 먼저 해야 되는 기본 룰, 양림 정신을 지키는 마을을 변화하는 가장 기본 그런 룰을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림동에서 꼭 있어야 될 것.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을 좀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림동은 지금 많은 선각자들이 있는데 그 선각자들을 실제로 느끼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만 있지 그 정신을 힘으로 느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통영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유치한 기념도 있고 박경리 문화관이 있고 또 전영림 미술관이 있고 이렇게 실제로 있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근데 여기는 김현승 시인 문학관이 양림동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정일섭 선생님이 살았던 그런 자취도 없고 최홍정 목사님이 살았던 어떤 자취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림동에 와도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그런 게 좀 양림동이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떤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이렇게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달달한 좀 세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명문에도 있습니다만 양림다움, 양림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적절한 분이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공식적인 포럼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을 대학하고 마을 장터에 대해서도 함께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그 두 가지 행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전체적인 포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이 포럼을 이제 의제가 선정이 되고 어떤 포럼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은 물론 창립이라고 그랬지만 처음이라고 그랬지만 일단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얘기만 구성하게 되어가는 지금까지 전례로 해왔던 그런 부분도 또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양림다움도 좋지만 그분들의 어떤 삶도 또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창립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림동은 여러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양림다운 정신은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과 열정을 바쳐서 이 동양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떤 사랑의 소식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광주의 많은 선각자들이 그런 사랑의 정신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후대에 펼치기 시작한 그런 사랑과 배려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양림동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또 이곳에 정착해서 많은 예술의 꽃을 피운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근대 역사 유적지가 남아있고
이 세 가지 양님의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예술의 정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적지들, 이거의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그런 양림다운 그런 사랑의 마을로 정말 잘 가꾸어지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짜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이 현재 주민들은 보물들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 소중한 가치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스스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 하듯이 우리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진짜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 양림 포럼을 계기로 인해서 뭔가 그 양림동의 부분들이 제대로 발굴이 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행복을 찾는 그런 양림 포럼이 되길 바라고 우리 양림동이 바랍니다. 우리 문화해설사로 하시고 또 양림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겪으셨는데 우리 양림다운 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양림다움은 기독교 문화가 처음 여기서 안착된 곳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선교 문화와 양림동 많은 양림동 근대 역사 말하자면 이제 개화기 때의 우리의 역사와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나의 놀이 문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양림동다운 양림동 문화라고 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양림 포럼이나 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해 나가고 어떤 지향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이쪽 양림동에 어떤 이러한 문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알릴 수 있고 또 한 번 찾아오면은 그 다음도 또 생각이 나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돼가지고 전파를 하면 아마 양림동이 좋아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림동은 보물창고 하는데 그 보물을 과연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보셨는데요. 이 포럼에서 앞으로 좀 어떤 숙제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과거가 결국은 미래인데 과거의 것들을 자꾸 현재 시점에서 뜯어고치고 없애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림동 오거리가 최근에 그 도로가 뚫리면서 그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 같고요. 또 양림동이 갖고 있던 어떤 골목길적인 정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양림동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양림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는데요. 네. 가장 양림다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림다운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문화에서 한 지 8년이 됐잖아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는 소소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양림동이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머릿속에는 정신 속에는 그 공동체 정신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소소하고 잔잔하고 소박한 서민적인 곳이 양림동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림다움은 공동체 정신과 네.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받아들임의 네. 어울림의 정신 네. 이런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양림 포럼에서 좀 다루고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좀 어떤 그런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양림동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한 곳에 쏠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서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함께 내 것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을 장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앞으로 그게 좀 더 어떻게 발전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지 얘기가 있는지. 양림 오거리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양림동 장터를 제가 기획하게 됐는데요. 먼저 사실은 그곳에 제 공방에 들어서고 공방 앞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양로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고리 자체가 폐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 꽃 해바라기랑 또 뭐 단수수랑 또 여러 가지 꽃들이 피면서 백일홍도 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꽃을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요. 문화적인 장터를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고 그를 이제 2회째 열었습니다. 아주 소소하죠. 양림동 파이팅! 저는 가장 양림다움은 전혀 조화롭지 않고 전혀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고 주택도 오래된 것과 현대적인 게 공존하는 것. 그래서 어느 것이 양림다운 것이다라고 지칭하지 않고 전혀 조화롭지 못하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양림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림다움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찾으려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공존시키는 것이 양림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전혀 조화롭지 못하는 이질적인 것들이 같이 한 동네에 있는 것. 이것이 양림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림 화이팅! 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양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근대 역사 문화마을로서 기독교 문화도 있고 우리 전통 문화도 있고 많은 문화들이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찾았으니까 그런 게 문화재로 지정되고 하는데 저는 양림동의 생활 양식 할머니, 할아버지, 이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닌가. 이 시대가 불과 10년, 20년, 30년 그 지나가면 이 지금 공동체 하지만 이 양림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 혁신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요 여지까지의 그 양림다움 그런 정신은 그 생활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 양림 포럼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림 파이팅!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이어온 어떤 삶의 양식이나 문화 그런 것들 그리고 애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존해야 되고 또 한 번쯤 숙고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추억 등 그런 어떤 양림의 문화, 양림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양림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그 의제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내놓은 의제는 양림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미술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의제를 내놨는데요. 양림동에서 많은 사실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소소하게부터 어떤 큰 조형물까지 많은 미술 작품들이 설치되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미술 그 프로젝트나 작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제를 했습니다. 네. 양림 화이팅! 하나, 둘, 셋. 제가 한 번만 더 양림!